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그 투자 용도 많이 문의 요즘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투자 목적으로 사지만 세코놈이나 프라이머리로 사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해 드리는 그 답은 뭐냐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세코놈이나 뭐 베케이션 홈이라고 하죠. 뭐 1년에 뭐 한 몇 번 와가지고 지내고 갈 곳, 혹은 아니면 이제 자가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인베스먼트로 그러니까는 인베스먼트로 사셔야 되는데 이제 자가나 세코놈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즘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네. 인터넷이 진로나 뭐 인터넷만 쳐도 이 집이 투자용으로 나왔는지 매물로 네.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융자가 감사에 걸려서 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 인터넷까지 다 뒤져요. 네. 뒤지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사는 집이 아니라 이 투자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라고 이제 간주가 되면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어큐펀시 프라우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금도 굉장히 세죠. 벌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페더럴 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네. 또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쵸. 상황이 온다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페이오프를 하거나 네. 재융자를 통해서 다른 데로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하고 네. 위험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집을 사실 때는 투명하게 사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비슷한 것도 한번 사례를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그 투자용으로 사실 목적이었는데 뭐 거주용으로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본인이 그렇죠. 거주하겠다 예.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페이오프를 지금 당장 해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는 사례도 전문용어로 봤어요. 바이백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바이백 요구가 네. 들어와가지고 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투자 주택 그렇죠. 많이 이제 융자에 관련해 가지고도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그렇다면 투자용으로 사실 때랑 거주용으로 사실 때 융자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어떤 서류가 어떤 과정이 좀 틀린지 한번 오늘은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네. 투자용이 주거용보다 언더라이팅 자체가 까다롭기는 해요. 네. 요구하는 서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이드라인 자체가 달라서 내가 내 돈을 꼭 사용해야 되는 온펀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제일 크게 나누는 건 다운페이예요. 네. 다운페이 같은 경우는 내가 자가로 샀을 경우 미니멈 3%의 다운으로 주택을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이전에는 뭐 홈레디, 홈파서블만 말씀을 드렸는데 홈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이제 홈레디나 홈파서블 같은 경우는 우리 그때 인컴 리밋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홈원 같은 경우는 인컴 리밋이 없어요. 네. 없지만 약간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3%를 굳이 이제 거주용을 사신다고 하시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미니멈 15% 다운페이부터 시작을 해요. 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손님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25%를 다운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5%와 20%와 25%는 이자가 일단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몰게지 인슈런스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가 프라이머리로 사는 것보다 더 높게 이제 레이트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20%와 25%도 또 이자가 달라요. 네.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이자에 좋은 프라이싱을 받으려면 25% 정도는 다운페이를 하셔야 네.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이 15%가는 20%와 25%가 이자 차이가 꽤 커요. 네. 어느 정도로 크냐면 0.5에서 0.87호가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또 발생이 돼요. 추가 비용이. 그렇죠.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 건 뭐냐면 인베스터한테 나오는 프라이싱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마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높은 비용으로 결국에는 클로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바에는 이제 한 5% 정도 더 다운하시고 네. 좋은 이자와 좋은 비용으로 클로징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크게 다른 거는 그러니까 투자용과 거주용의 다른 그 또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그 왜 만약에 그러니까 거주 목적으로 사면 가족이나 친인척한테
이제 다운페이를 양도를 받아도 되잖아요. 네, 이제 기프트머니라고 하죠. 기프트머니라고 네. 하죠. 그럼 기프트머니가 이제 가능은 한데 투자용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본인 돈으로 다 그렇죠. 다운페이를 하셔야 되네요. 본인 온 펀드로 다운페이를 하셔야 되고 플러스 6개월치의 리저브도 필요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계산을 해드릴 때는 투자용 목적을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리저브가 좀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로징 코스트와 다운페이 플러스 6개월치의 페이먼을 좀 넉넉하게 계산을 해드려서 그 숫자, 그러니까 그 펀드의 그 금액만 맞는다고 하면 진행이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이 아직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근데 뭐 자격 조건은 다 되세요. 돈만 빼고. 네. 그래서 이제 기프트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뭐 돈이 들락날락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혔을 때 뭐 2달이든 3달이든 4달 후에 자격 조건을 좀 갖추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죠. 네, 미리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발생이 되는데 가장 크게 지금 뭐 융자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다른 거는 다운페이에서 거주 용도는 최소 3%도 가능하고 이제 그 인베스먼트 투자용은 15%도 가능하나 웬만하면은 이런 이자율이라든지 클로징 커스트, 디스카운트 포인트 때문에 클로징 커스트가 더 높게 잡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비용들을 다 계산했을 적에는 웬만하면은 25%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다운페이 같은 거는 기프트머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주용 같은 경우는 기프트를 받으실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한테 이런 투자용 같은 경우는 온 펀드 그래서 그 본인 자가 금액으로 이제 이런 기프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펀딩이 다 준비가 돼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네, 여기서 좀 좋은 팁을 드리면 부부간의 어카운트를 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와이프와 남편이 이제 그 자산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양쪽에도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융자에 네, 두 분이 다 같이 들어가시든지 네, 아니면 서로 간에 은행에 이제 또 이름을 부부는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올려주시면 또 인정이 돼요. 네, 되기 그런 때문에 식으로. 예, 돈이 약간 모자란다라고 하면 내 와이프나 아니면 허즈밴의 어카운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네. 그러시면은 뭐 해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감정이 조금 달라요. 네, 감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디션과 그 집 발류에 따라서 이제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그 렌탈 인컴도 이제 감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입으로 인정을 해주기 그렇죠. 때문에. 수입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얼마의 렌탈 인컴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 감정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감정 그 렌탈 인컴에 1,500불 to 2,000불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네. 그런 경우에는 낮은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 렌탈 인컴을 따로 감정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넌트가 세입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을 계약을 했는데 테넌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바로 뭐 우리가 광고를 하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클로징 시점에 맞춰서 여기에 렌탈 인컴은 감정사는 한 1,500이라고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거는 2,000불이에요. 그러면 2,000불에 75%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정사가 하는 과정이 조금 틀린 게 거주하는 목적의 집을 감정을 받으실 적에는 집에 대한 밸류를 감정을 받지만 투자 용도, 그렇죠. 투자 용도로 투자 주택을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렌틀 인컴의 75%를 또 수입으로 인정을 받으시니까 그렇죠. 뭐 어떤 인컴이든 뭐 감정사가 이제 보내준 렌탈 인컴이든 혹은 내가 테넌트가 있어서 계약을 한 인컴이든 네. 그 렌탈 인컴에 대해서 75%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75%가 이제 또 어느 정도의 집값이 커버가 돼야겠죠. 아니면 네. 그만큼의 또 소득이 있어야 되든지 그런 거를 잘 따져서 이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첫 번째, 그러니까 초입 단계, 뭐 자금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이 아니죠. 그렇죠. 요새는 네. 뭐 너무 활발하게 투자 매물을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 좀
좀 더 스무스한 클로징이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안 그래도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투자 용도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이 문의를 받고 또 융자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조금 틀려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이 네. 다르죠. 가이드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은. 여기서 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네. 페니와 프레디에서 제공하는 내 혼자 본인이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몰게지 어카운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 채 정도 소유할 수 있는지 아세요? 5채. 5채가 땡 아닙니다. 아닌가요? 5채가 아니고 자가까지 합쳐서 네. 10채 이상. 네. 10채 이상부터는 페니와 프레디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난 QM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난 QM 같은 경우는 뭐 20채, 30채 상관없는 그런 은행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가 본인이 내 자가까지 10채 이상인데 투자를 못 하셨다. 그런 분들은 이제 난 QM을 통해서 또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인컴이 어쨌든 10채를 살 수 뭐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은 전혀 안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컴이 굉장히 고소득 그렇죠. 이신 분들 근데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나중에 그러면 이 인베스트먼트 난 QM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 텐데 네. 난 QM 프로그램들이 좋은 그런 상품들이 꽤 돼요. 뭐 세금 보고서 없이 인컴 확인 안 하고 네. 재직 증명 안 하고 렌탈 수입으로만 커버가 된다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융자가 또 있어요. 가능하겠네요. 네. 방금 저희가 언급한 것처럼 렌트 네. 수입의 75%를 또 수입을 받으실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미리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네. 10개, 10채 사세요. 10채 사실 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뭐 요즘 거주용 또는 뭐 이렇게 투자용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잘 계획하시고 잘 상담을 받으시고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게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 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